이번 이야기는 싫어. 한 여름밤의 야영장.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주변 학교에서 연합하여 가진 과학 캠프에서 생긴 일이다. 지도교사와 3명에서 4명의 학생들을 대동하고 모이는 과학 캠프는 서울랜드 옆 야영터에서 진행이 되었다. 명목상 과학 캠프였지만 사실상 학교 사이의 우월관계를 성립시키는 자리였기에 까다로운 주제와 딱딱하다 못해 엄숙한 식순이 겹쳐 학생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화약을 통해 저말한 캠프파이어에서 잠깐이나마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짧은 시간이나마 자유시간을 누렸기에 힘이 솟아난 아이들에겐 캠프파이어 뒤에 가진 취침시간에는 적막함과 부자유는 사실상 심장을 내리누르는 고통이었으리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비교적 큰 텐트 안에 있었던 우리들, 나, 모승이, 진홍이는 잠을 못 이루고 물먹기 제로를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다. 페트병으로 물을 20번을 떠왔을 때 견디다 못한 우리 학교 과학부 선생님은 아이들의 힘을 빼기 위해 산행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렇게 칠흑 속의 한 여름밤 도보 산행은 시작되었다. 한 여름밤의 산이라 그런지 공기는 후줄근했다. 랜턴도 없이 올라가는 산은 서로의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암흑만을 떠맡겨버린 채 거대한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달마저도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 아래 우리들은 아무 말도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어디선가 들리는 희미한 물소리와 우리들이 밟아서 이뤄지는 솔소리들, 그 소리들을 제어하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어둠. 손 들어가던 선생님이 계곡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10여 분은 올라갔을까. 아까 하던 제로게임 때문에 벌칙으로 마셔버린 물이, 그 물이 문제인지 자꾸 소변이 마려웠고 나는 소변을 보고 바로 따라간다는 말로 애들과 선생님을 먼저 보낸 후에 숲을 속으로 조금 들어가 소변을 보았다. 소변을 보면서 따로 눈을 둘 곳은 없었던 나는 바로 앞에 빽빽히 자라있는 외송을 보면서 배변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며 부르르 떨던 나는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습기 차고 무더운 가운데 불어온 메마른 차가운 공기. 나름대로 과학부였던 나는 이유 없이 주변과 극성을 이루며 부는 느낌에 목걸이 송연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들자마자 주변의 사물들이 불현듯 변해 보이기 시작했다. 옆에 놓여져 있던 조그마한 돌덩이를 노려보는 듯한 사람의 얼굴로, 바로 옆에 쓰러져 있던 나뭇가지는 사람의 부러진 팔로, 이성을 잃어버린 공포 속에 나는 미친듯이 숲을 헤치고 나와 원래 길로 돌아섰다. 없었다. 그리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기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걸어가는 소리는 들려야 할 것이 마땅한 일행들의 기척이 없었다. 무서웠다. 주변의 사물들이 모두 달려들어 버릴 듯한 그런 기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숲속에서 나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날 미치게 만들었고, 온몸을 감고 있던 습기와 그 사이의 차가운 공기는 나를 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달리던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 눈을 감고 길 걸어보았는가. 그때 기분이 지금 말한 그 기분이다. 앞에서는 무엇인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 기분. 그러나 나는 멈추지 못했다. 뒤에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검은 것이 스물스물하고 몰려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앞뒤에서 전해져 오는 느낌은 녹은 엿처럼 내 몸을 감싸버렸고 거의 이성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밤 산속에서 섣불리 움직이며 길을 잃어버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마저 망각한 채 난 그렇게 달렸다. 한 10여 번을 넘게 달렸을까. 그렇게 전력질주 해본 기억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싶을 정도로 죽어라 달리던 나는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함에 정신을 차리고 멈춰섰다.
그리고 난 주저앉아서 울어버렸다.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다. 쓰러진 나뭇가지와 머리통만한 돌덩이, 소변 보던 곳. 난 눈물 범벅이 되어 주저앉은 채로 다리를 비비적거려 뒤로 기어와서 다시 길로 나왔고, 주변을 둘러본 순간 난 느껴버렸다. 나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눈에 보인 것은 어둠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도 없는 아주 깊은 물의 고기, 물의 무게에 눌려 납작해진 물고기들이 헤엄칠 것 같은 그런 어둠이었다. 분명히 아까 한 번 본 산속이지만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공간. 마치 안대로 눈을 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강박인 나는 풀도 나무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망각이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있었을까. 비정상적으로 앉아있던 그 다리에서의 저림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지 내 몸을 올려왔고, 자세를 고쳐 비척거리며 걸어가고 있던 내 앞에는 어둠 속에서 덩그나마 나타난 듯 멀리서 사람의 형태가 보였다. 아씨, 살았다. 난 살았어. 너무 안도하다 못해 얼굴에선 바람 빠진 웃음소리마저 새어나왔다. 난 몸을 일으켰다. 덤불과 바위로 인해 찢어진 옷과 습긴 살들의 아픔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 15m 정도 다가가자 누군지 알아챌 수가 있었다. 선생님이자.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바위에 앉아있었다. 검은 뿔테 검은 티, 청바지를 입은 텐트를 떠났을 때의 그 차림 그대로. 눈물이 났다. 정말 나는 살아남은 거야. 이 미치도록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선생님이 계시잖아. 나는 무거운 몸에 전속력으로 달려 힘이 빠진 다리로 주저앉지 않게 조심하면서 선생님께 다가갔다. 한 5m쯤 다가갔을까. 나는 평소에는 걸렸어도 넘어지지 않을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푸석한 나뭇잎 속에 넘어져버리고는 편안함을 느끼며 잠시 누워있다가 선생님 앞이라는 걸 알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때 나는 서 있을 수도 없었으므로. 늦었구나. 어디로 갔나 했었네. 잠깐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죄송해요. 산속에선 길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잖니. 그것은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이었고, 모래가 가라앉아버린 머리카락을 긁적이며 웃음으로 넘기고 있던 나는 주위에 같이 왔던 애들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애들은요? 애들은 위험할까봐 돌려보냈다. 나 널 기다리고 있었고. 5m 조금 넘게 떨어진 자리에서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그전에 머릿속으로만 맴돌았던 생각이 가슴속으로 흘러내려왔다. 주저앉아있던 내가 보기 뭐했던지 선생님이 나를 보며 말 꺼내셨다. 자, 이리 오렴! 이 바위가 시원하고 널찍해서 앉아서 쉬기는 좋을 것 같다. 나도 너 찾아다니라고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아프구나. 네! 나는 다리에 묻은 흙을 탁탁 털었다. 그와 함께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도 불어왔다. 바람이 불고 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나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눈이 엄청나게 나쁘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가 없어서 중학교 가서 친구 사귀기 전까지 책만 읽었고, 그 바람에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의 얼굴은 기억 못하는 나였다. 그만큼 책을 잃어버려 눈은 상할 대로 책을 읽어버려 눈은 상할 대로 상했고, 그때는 돈도 없어 싸구려 안경을 써서 안경을 써도 4m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웃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이 어둠 속에서 그것도 아까 물속에 빠져서 청바지랑 위도시 거의 젖어버렸는데 말라있잖아. 습기가 차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뛰어다녔어도 난 아직 옷도 땀 때문에 안 말랐는데. 갑자기 이빨이 하고 떨렸다. 옆에 있던 돌도 잘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아이가 마냥 장난치며 그린 듯한 불쑥 나타난 바위와 그 위에 앉아있는 선생님. 검은 도화지 위에 선생님과 나만 그려놓은 듯한 느낌.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다. 당신 선생님이 아니야!
울면서 손가락을 들어 선생님을 가리키며 말하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에? 무슨 소리야?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당신 선생님이 아니야. 당신은 귀신이지. 잠시간에 고요. 어디선가 돌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선생님의 아니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나에게 달려들어왔다. (9m의) 간격이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그 괴형체는 앉은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달려들어왔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부러진 손목 사이에 삐져나온 뾰족한 뼈. 난 귀신이 막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무엇인가 하얀 것이 내 눈앞을 가로막은 것을 보며 공포에 기절하고 말았다. 난 다음날 아침 법석을 떨던 주최 측 사람들에 의해 발견될 수가 있었다. 난 텐트에 옮겨져서 막 도착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있던 도중에 깨어날 수가 있었다. 일주일의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온 나는 선생님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머뭇거리던 선생님에게 일의 전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선생님은 선두로 걸어가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사라진 뒤였고 선생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애들을 야영지로 옮긴 후에 주최 측 사람들과 다른 학교 지도교사를 데리고 온 산을 헤맸다고 한다. 내가 발견된 것은 날이 밝아지던 5시 무렵이었는데 내가 있던 곳은 이미 사람들이 몇 번이나 다 뒤졌던 야영지 오른쪽으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한다. 밤에 본다면 야영지의 불빛이 보일 정도의 거리. 그것은 무슨 공사를 하던 모양인지 땅이 8m 정도 깎여 있었고 그 밑으론 건물에 기초를 해서 콘크리트가 깔리고 그 위로 철근들이 쏟아나 있던 곳이 있었다고 한다. 나는 깎여 내려진 곳을 돌아가는 커브 쪽에서 1m도 안 되어 쓰러져 기절해 있었다고 한다. 그래 몇 번이나 뒤졌는데 그때서야 발견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럼 나는 그동안 그 정도에 떨어진 곳에서 도대체 왜 야영지의 불빛을 못 봤단 말인가. 그리고 선생님인 척하고 나를 끌어들여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허공 속에 앉아있던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